아니, 쿵, 쿵, 쿵 나는 큰 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제가 있는 침실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혹시 지진이 났나 싶어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밖에 안 되었는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그는 나를 놀리는 듯 웃었다. 나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기억을 갖는 것은 실수입니다. 정답은 나쁜 기억이다. 흔한 실수라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렇다 하며 웃었다. 나도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이건 여기까지는 큰 사건 같은 거창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당연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에게 학력을 묻기 시작했다.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하셨나요? 당신의 성적은 무엇입니까? 다나카 등사실전은 고졸인데 솔직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학업의 마지막 해인 고등학교 시절. 나는 항상 성적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신설학교도 아니고 소위 저급학교도 아닙니다. 나는 항상 기껏해야 평균적인 성과를, 최악의 경우에는 평범한 성과를 유지해왔다고 느낀다. 그것은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코마 가문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 학력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이스케가 여자랑 같이 있으니 대학을 졸업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생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졸자 문제인가요? 나는 묻는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 다이스케, 돌아가신 아버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이름들이었다. 국립대나 사립대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호칭과 시아버지의 가문을 합친 듯 학력도 높았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하면 학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쇼핑을 하면서 조금씩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내가 수학이 느리거나 너무 게으른 나머지 뉴스를 들을 수 없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글쎄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나 다이스케처럼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낮은 학력에 대한 디스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제가 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됐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알겠어요. 6명은 고졸이라 일본어를 못하는 걸까요? 불쌍한 것. 어쩌면 된장국의 양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빨래 개는 속도가 느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하려는 기미를 보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런 짓을 하곤 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할 건가요? 심장이 없나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짝사랑이 그치지 않아 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위기에 처했고 저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나는 속에게 시어머니를 처벌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 나오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다이스케가 말했다. 그랬다. 이 말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다이스케가 선언한 대로 그의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와 결혼하는 것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다이스케가 나에게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아니 다이스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행해진 일에 분개하고 더욱 더 나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에는 예전처럼 음식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을 모두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는 음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어도 잘 모르고 요리도
못하는데 남자들한테는 짜증나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악한 여자는 왜 지금 승진 중인 나에게서 내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 교육 배경은 일일입니다. 그의 진정한 언어뿐만 아니라 도덕 감각도 없습니다. 이미 이차문의 열정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는 걱정하신다.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욕설이 기세를 떨칠수록 나는 다이스케에게 상담을 더 많이 했다. 루비 무렵 나도 사람들에게 학력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다툼을 했지만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 후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에게 이해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어제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끈질긴 것뿐이야. 엄마가 나오코를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다. 많은 말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날부터 다이스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하다가 결국 술집에서 나와 시어머니와 함께 어울리게 됐다. 아무래도 그는 그것에 노출되는 것에 지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시댁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아내의 코골이가 점점 심해졌고 최근에는 술을 마셔서 욕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모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시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실감을 느꼈어요. 술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2층 내 방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 매일 맥주 2캔을 나눠 마신다. 그 후로 내 방에 얼마나 많은 자오마니아를 보관했는지 모른다. 예, 물론 그 포그많은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저녁 식탁에 불려 얼음을 가져왔다. 술안주로 캔을 치우고 안주를 만들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시간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도 다이스케는 그 시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디노는 걱정했지만 집에 와도 시어머니처럼 술 냄새가 났다. 다른 것들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설마 다이스케, 이렇듯 나는 매일매일 시어머니에게 계속 겁을 먹고 있고 다이스케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댈 수도 없다. 내 영혼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2층 방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나에게 그럼 일반 맥주 좀 주세요. 그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합니까? 그 정도의 맥주를 원하시면 1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시어머니에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말하고 술을 끊는 친절도 없다. 즉 마실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히스테릭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보세요. 이봐. 내 말 들려. 이 망할 안에 맥주 한 잔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예, 그동안 간식을 만들고 얼음도 좀 가져올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음에 구멍을 낸 짝사랑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는 없나요?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려면 어떤 언어로 말해야 합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음악을 크게 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밤을 보내세요. 가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방 밖으로 뭔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른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이어폰을 빼니 어느새 집안은 조용해졌다.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해서 계단으로 조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나는 약간의 메아리를 들었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까 봐 걱정되거든요. 이 계모는 진짜야 간식이나 얼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저녁 식사에 그토록 관심이 있다면 혼자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발리조곤을 샤워하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지 나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좋아. 이 한자로 내일부터 시어머니께 어떻게 전화할지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불쾌한 날들은 단지 인내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있는 침실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진이 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며
가만히 관찰해보니 지진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신나는 목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계단 바로 옆에 웅크려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변에는 자우매닉 한 병도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빈 자우조병을 밟고 미끄러져 계단에서 넘어지셨나 봐요. 평소에는 부르면 빈 병이나 캔을 모아두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마도 위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걱정이 되겠지만 이 순간에는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만족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야, 이 바보를 멈추고 구급차를 불러라. 위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이게 깨졌을 수도 있어요. 땀이 멈출 수가 없으니 빨리 해주세요. 이해하고 스마트폰을 가지러 갑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후 나는 고통받는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구급차는 언제 도착하나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과 땀을 흘리며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녀에게 말해야 해나한테 할 일이 있어 사실 나는 마음먹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열심히 듣고 계셨다.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 그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고 그는 즉시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나한테 무슨 장난을 하는 겁니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 거 모르세요. 팔이 아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이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큰 바보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계속하자 시어머니는 구급차가 꼭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키는 이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나는 구급차입니다. 나는 주저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나는 계단에서 넘어졌고 몸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자매들에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니까 항상 바보 취급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당신을 놀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싶어요. 나는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지. 글쎄, 나는 이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도플러 효과로 왜곡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후 시어머니의 몸에는 내상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저는 증상이 경미해서 다행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증상이 걱정되셨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싶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부끄러운 듯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엄마, 괜찮아요. 대화도 없고 전자음만 울리는 병실에 갑자기 다이스케가 나타난다. 다이스케는 시어머니가 걱정되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왜 주부입니까? 내 잘못인가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연주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욕설을 녹음한 것입니다. 정신이 멍해질 때도 있고 변함없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변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지게 뭐야? 라고 소리친다. 저게 뭐예요?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로쿠지에서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 곁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거듭되는 말을 참았다. 애초에 어머니의 부상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변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모미라는 여자랑 자고 있었나 보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향수 냄새가 너무 나서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바보가 있을까? 다이스케는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스트레스를 다른 여자와 함께 풀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자마자 재계약 사무소에 갔더니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바탕으로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빈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사과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혼과 의사 비용뿐이에요. 다시는 다이스케나 내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다야. 그 말을 하고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기호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웠던 토mom이라는 여자로부터 치료비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녹음기에 시어머니가 녹음한 학대 증거도 있었습니다. 돈을 좀 받았어요. 그 후 다이스케의 속이는 칼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목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건을 반성하고 처음에는 중독을 치료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됐다. 현재 부부는 함께 살고 있다. 다이스케의 직업은 일반 회사의 영업직이다. 야근도 많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다이스케의 수입은 평균 이상이다. 나는 수입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이면서 요리 블로그에도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신혼생활에 익숙해지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싱글 시절부터 요리를 잘해서 직접 만든 메뉴들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정 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내는 정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활동의 일환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부 비판적인 트윗도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던 중 한마디의 말 한마디에 불똥이 튀는 계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방법과 제가 남긴 댓글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블로그와 SNS가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다이스케는 내 블로그 관리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한 번은 그에게 업데이트된 블로그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접속 횟수가 늘어나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을 때 다이스케는 관심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휴. 이런 것도 일이구나. 멍청해. 그냥 아마추어의 장난이라 털털해지네. 그렇지 않나요? 다이스케는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블로그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비었다. 일은 땀과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내 직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크게 웃었다. 제가 열심히 업데이트한 글이 조롱거리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사의 내용조차 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블로그에 대해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결혼한 이후 종종 차갑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내 신발을 닦아주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집에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의 말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고 무정한 댓글에 예민해졌습니다. 그랬다. 다이스케는 이를 모르고 끊임없이 거만한 말을 퍼붓는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이스케는 요즘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식탁에서 계속 사용했어요. 내가 주방 카운터에 서 있는데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이 딱 보였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화면을 보니 SNS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이스케가 SNS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의 게시물 내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눈이 넓어졌다. 연예인들의 계정에 비판적인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화면에서는 TV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간단한 일도 하느라 너무 바빠요. 이렇게 적힌 글을 봤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친절했던 다이스케가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충격적이다.
그 느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식사 후 정리를 마친 뒤 앞서 기억해두었던 다이스케의 계정명을 SNS로 확인했다. 검색해서 쉽게 찾았어요. 계정이 잠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로우하지 마시고 댓글만 달아주세요. 기록을 확인하세요. 조금 스크롤한 후에는 보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판적인 댓글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부터 일반인으로 보이는 인물까지 다양한 계정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매너 위반도 있습니다. 한때 나에게 있었던 희망이 생각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가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면 결국 그의 계정은 비난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나는 그럴 것이다.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남편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그는 화를 내고 화를 낼 것입니다. 당분간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집에 와서 거실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저기, 아직 저녁 준비 안 됐나요? 나는 종종 저녁 준비에 늦는다. 당신은 내 블로그를 놀리는데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서 탁하는 주부라고 밝혔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광기로 변한다. 당신은 말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모두 넘쳐나는 듯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래도 말은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모욕한 날, 나는 우울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쇼핑을 가거나 블로그를 써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어두운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로 글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의 비판적인 댓글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키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이 놀리는 블로그조차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과 동일합니다. 나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데이트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일이다. 나는 단번에 커튼을 걷어 올리고 말을 멈췄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토해내는데도 여전히 나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당신을 위한 나는 전에 당신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직업은 매일 보람있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욕이 넘쳤고 빠른 작업으로 종종 칭찬을 받았습니다. 타고난 종이 실력 덕분인지 상사와 선배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는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었지만 열어보니 학교 전이라고 하더군요. 나에 대한 모든 나쁜 것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슈로는 훌륭한 남자인 척도 잘하는 무능한 신인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육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멍해졌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밀실에서 돌아오는 동료들, 맞은편에 앉은 선배들,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모두 수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즉시 편지를 파쇄했지만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물함 아래, 파일, 책상 매트, 욕설이 담긴 편지가 여기저기에 널려있기 시작했다. 찾으려고 하면 어지럽고 목이 아프다고 하지만 상사나 동료가 나에게 친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단지 그것을 숨기고 계속 파쇄했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고 개인 소지품에는 낙서가 적혀 있었고 귀중품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TV나 소설 속의 괴롭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가차없이 한탄하는 무정한 말은 상상 이상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성실한 성격에 반하게 됐다. 그랬다. 주말에 그 사람과 약속이 있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견딜 수 있습니다. 참다 보니 상대방도 실증이 난 탓인지 괴롭힘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갔다.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적이 있다는 게 괴로워서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밤의 공원에는 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내 사랑은 아무 말도 없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당신의 무정한 말에 노출되지 않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넣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비록 대답하지 않더라도 그의 분위기를 보면 그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 천천히 땅바닥에 몸을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모르더라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실제로 알고 있었다. 나는 심한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은 커지고 상사나 사업 파트너에게 머리를 숙일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낍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콘센트가 없어서 인터넷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만 엎드리세요. 방금 차를 부어주셨는데 오랜만에 진지하게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다이스케가 고개를 들자 아까와는 온화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의 무게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돌아가세요.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다이스케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약간의 침묵이 있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따라왔다. 그의 온화한 얼굴이 돌아왔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라이드를 버리고 제대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서 조금 심술궂은 말을 했어요. 집에 간다고 해태도수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조금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서둘러요.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더니 양복 차림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한 번에 다 마셨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캔을 탁자에 두드리듯 힘차게 올려놓았는데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동안 으잉 소리가 났다. 나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바보입니다. 당신과 과장 나는 서둘러 저녁 식사를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그 순간 다이스케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판적인 댓글도 남겼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것은 분명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잠깐만요. 그건 좋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에게 경고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놀라서 돌아섰다.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짖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보세요. 이 글을 게시하지 마세요. 즉, SNS에 무엇을 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나는 그의 태도에 놀랐다. SNS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모르시나요? 비방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논쟁하려고 하자 다이스케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인생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달리다. 나는 그 말에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신혼 때 정말 친절하셨어요. 요리를 할 때마다 맛있다고 하더군요. 세탁소의 청소부들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다이스케가 그냥 주부일 뿐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멍해지고 나는 여전히 쟁반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이 목구멍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다이스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처벌이 더 심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는 글쓰기를 멈춘 듯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다이스케는 비판적인 코멘트를 작성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발신자는 포스트 버튼으로 향했다. 위험한 그것은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찻잔을 집어들고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에 차를 부었다. 탁탁 튀는 소리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춘 듯 침묵이 흘렀다. 스마트폰과 양복은 흠뻑 젖었고 다이스케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나에게 차를 부어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의 손바닥에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안정됐다. 감각은 슬로모션으로 돌아가던 세계로 점차 돌아온다. 다이스케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나는 기운이 빠진 듯 말하기 시작했다. 다이스케, 들어봐.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의 많은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게다가 나는 맨발이다. 그 말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다이스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멈칫한 뒤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일어나 나를 안았다. 그만해. 부끄러워 그렇습니다. 맨발이니까 어쩔 수 없지. 결국 나는 다이스케에게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올려다보니 구름이 있는 날씨는 맑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미 추웠지만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후문그 후 다이스케는 낚시라는 취미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블로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내가 무엇이든 가르쳐 주기를 꺼리는 것 같았지만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혼잡해졌습니다. 지금은 댓글 반응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회사 밖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다이스케는 웃는 얼굴로 출근했고 나는 그가 집에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블로그 접속수를 놓고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더라도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가까이